죄송하지만 그냥 이 작은 가방만이라도 기내에 가지고 타고 십습책에 아주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어서. 규정은 규정입니다, 고객님. 다른 분들도 다 맡기고 계시니 협조해 주세요. 아니, 제 가방보다 더 큰 가방도 그대로 들고 탑승하시던 분들이 좀 전에 보였는데요. 제가 뭘 잘못 본 건가요? 뭐라고요? 손님이 내 눈을 의심한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분주한 인천공항 출국장, 이미 탑승 시간이 임박해가는 시각이었다. 사람들의 걸음은 바빠지고 대기 인원은 한껏 예민해져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서로 양보하며 질서를 지키고 있었다. 그 중에 유독 한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팽팽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다른 분들은 그냥 통과시키면서 왜 저만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일반 승객처럼 표와 여권도 문제 없고 수화물 규정에도 잘 맞춘다고 생각했는데요. 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눈에는 이 가방이 기내 반입 규정을 초과해 보이니 오늘 좌석도 거의 만석이라 짐칸에 여유가 없을 거예요. 빨리 맡겨주세요.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더니 누군가가 수군거렸다. 어? 저거 손흥민 선수 아니야? 라고. 이미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축구 팬이라면 한 번쯤 알아볼 만한 분위기였다. 멀리서 한 청년이 힐끔거리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려고 하자 옆에 있던 친구가 조용히 팔을 잡으며 지금 촬영하면 실례 아니야? 하고 말렸다. 그런데 카운터 직원은 아직 그가 누군지 알아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아니, 알아도 대우를 해줄 의사는 전혀 없어 보였다. 그저 깐깐한 규정을 들이대며 소란이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듯했다. 지금 이 비행기에 꼭 타야 해서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협조하고 싶지만 가방을 맡길 사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저희도 규정대로 해야 합니? 안 그러면 제가 윗선한테 혼나요. 손흥민은 억울해 보이는 눈빛으로 카운터를 바라봤다. 짧은 대치가 이어지자 뒷줄에 서 있던 승객들도 하나둘씩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인천공항이 이렇게 붐빌 줄 몰랐어. 그러니까 근데 저쪽 카운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혹시 우리 탑승 게이트도 비슷한 분위기면 어쩌나 빨리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근데 저 사람 왠지 익숙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속삭이는 사이 카운터 직원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다른 승객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수화물 접수하시죠. 더 이상 지연되면 보안 요원 부르겠습니다. 제가 큰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가방 안에 중요한 서류랑 의료기구가 좀 들어있어서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미리 준비하셨어야죠. 룰은 룰입니다. 그 말에 옆에서 지켜보던 중년 부인이 불만 섞인 시선으로 카운터 직원에게 물었다. 저기, 저분 가방이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손님, 이 문제는 당사자와 저희 사이의 일임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조금이란요. 다들 탑승 시간 촉박한데 이렇게 지연되면 우리 비행기 시간도 늦춰지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조치를 취하는 중임니 곧 끝날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전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다시 침착하게 물었다. 규정상 기내 반입 가능한 무게와 사이즈를 초과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초과하고 있어요. 그러니 맡기셔야 합니다. 그 봤을 때라는 게 정확히 뭘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사이즈를 측정해 보시겠어요? 측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딱 봐도 커 보이는데요. 그런 절차에 협조해 주실 시간도 없고 사람이 많아서요. 손흥민은 고개를 잠시 숙여 깊은 숨을 내쉬었다. 분명 그는 유명인이지만 오늘만큼은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자칫하면 중요한 서류와 의료기구를 잃을 수도 있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정말 저한테 중요한 물건이 들어 있어요. 만약 파손이나 분실이라도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적법한 절차로 사이즈나 무게를 체크해 볼 수는 없나요? 손님이 자꾸 시간 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실 거면 그냥 이 다음 비행기로 바꾸시죠. 여기서 다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조금씩 커졌고 카운터 부근에 서 있던 한 젊은 직원이 신분증 목걸이를 치켜들며 조용히 다가왔다. 과장님, 잠깐만요. 저분 혹시
뭘 잠깐이에요? 지금 업무 방해가 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분 축구대표팀 손흥민 선수 같은데요. 뭐라고? 농담 좀 그만하라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러나 이미 주변에서 그 사실을 알아챈 몇몇 승객들은 저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진짜 손흥민 맞아. 목소리가 똑같다니까. 이 와중에 사인 받고 싶지만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 이 직원이 혹시 몰라서 저러나? 아냐, 설마 알고도 저럴 리가. 하지만 당사자인 손흥민은 거듭 설명했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저는 지금 한 명의 승객일 뿐이니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작은 가방을 가져가야 하는 사정이 있을 뿐이에요. 손님, 그러니까 가방을 맡기시라니까요. 비행기표가 있고 기내 반입 규정이 허용하는 사이즈면 제가 제 가방을 직접 챙겨서 타는 게 맞잖아요. 계속 이렇게 버티시면 보안 요원 불러서 퇴출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쪽에서 기다리던 보안 직원이 다가왔다. 표정은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애매했지만 일단 카운터 직원 편을 드는 듯 보였다. 무슨 일이죠? 이 손님이 규정을 어기려고 하심니 기내 수화물을 맡기지 않으려고 해서요. 고객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뒷줄에서 한 남성 승객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보안 요원님, 저분 가방 우리도 봤는데 엄청 크지도 않고 게다가 본인이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잘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이건 너무 부당해 보이는데? 지금 왜 한 사람만 저렇게 몰아붙이시나요? 점점 상황이 커지자 다른 직원들도 몰려들기 시작했다. 일부 승객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제야 카운터 과장이라는 사람이 당황한 듯한 얼굴을 하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 지금 촬영하지 마세. 허락 없이 촬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몇몇은 이미 영상을 찍은 뒤였고 다른 사람들 역시 호기심 섞인 시선으로 이 소동을 지켜봤다. 손흥민은 옆에 있던 승객들에게 간단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저를 위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 하지만 제 문제니 제가 책임지고 해결할게요. 그래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건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이 시점에서 공항 특유의 방송이 흘러나왔다. 탑승객 여러분, XX편 출발 시간이 임박했습. 탑승구로 빠른 이동 부탁드립니다. 그 방송의 승객들은 더 초조해졌다. 누군가는 다급히 뛰어가며 또 누군가는 어떻게 지금 탑승해야 하는데 라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아직도 이 카운터 앞에는 적잖은 인파가 몰려 있었다. 손흥민은 시간을 확인하더니 다시 카운터 과장에게 물었다.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제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면 절차대로 제 가방을 측정하고 통과시켜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절차 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측정하려면 줄 다 끊어야 하고 오늘 같은 날 비행기도 연착될 판이에요. 그럼 제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권리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쓰지 마세. 여기는 공항이고 우선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손흥민 선수 맞지? 너무 착하다고 들었는데 왜 아저씨가 저렇게 뭐라고 해? 쉿, 우리 그냥 지나가자. 하지만 아이의 작고 솔직한 말이 주변 분위기를 더 민망하게 만들었다. 카운터 직원은 이미 진땀을 흘리고 있었고 보안 직원도 갈팡질팡하는 듯했다. 자, 이제 진짜 결정을 내려야겠네요. 손흥민은 카운터 직원과 보안 직원, 그리고 몰려있는 다른 관계자들을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제 작은 가방이 보안 규정을 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측정 도구나 저울을 가져와 확인해 주세. 제가 규정 초과면 맡길 테니까 만약 규정 초과가 아니라면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 논리적인 제안에 주위가 잠시 조용해졌다. 항공사 직원 중 한 명이 조그만 휴대용 규격 측정기를 꺼냈다. 그러면 측정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괜찮으시죠? 카운터 과장은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물러서기 어려웠다. 빨리 하세. 그리고 빨리 끝냅시다. 한 직원이 가방을 규정 프레임에 넣어보고 무게를 재기 시작했다. 주위에서는 술렁거리며 사람들이 지켜봤다. 생각보다 작네. 무게도 규정 내에 들어오는데 이 정도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
결국 결과가 나오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규정 내임이 100% 적합하네요. 그러자 주위에서 작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제 끝난 거네요? 봤죠? 규정 내라고요. 아유, 괜히 시간만 끌었네. 손흥민은 차분하게 웃으며 카운터 과장에게 말했다. 보셨죠? 저는 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고 안전과 규정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과장은 겸연쩍은 듯 시선을 피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본인도 유명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는 줄 알았죠. 뭔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럴 마음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저는 공정한 대우를 원했을 뿐입니. 다른 분들 가방은 그냥 통과시키면서 저만 막으시니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고 시간이 급하다 보니 일단 제가 비행기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환영하는 듯이 길을 내줬다. 어서 들어가세요. 이제 탑승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직원 태도 누군가 항의는 해야 하지 않나? 이미 여기저기 찍혔으니 문제될 수도 있겠지. 손흥민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려다가 멈칫했다. 자신을 도우려 했던 보안 직원과 카운터 과장을 다시 돌아봤다. 시간이 얼마 없어 서둘러야 하는데 잠깐만 모두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모두가 자신이 가진 권리와 규정에 대해서 알고 적절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해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그냥 다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규정이 적용되거나 혹은 임의로 무시당하는 일이 생기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승객이죠. 그렇긴 하죠. 직원분들도 사실 규정을 지키고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걸 암리하지만 그 과정에서 승객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면 안 되죠. 특히나 이렇게나 큰 공항에서요. 사람들은 숨죽여 그의 말을 들었다 한 아저씨가 뒤에서 야무지게 손뼉을 쳤다. 좋은 말씀입니 우리 같은 사람도 늘 뭐가 옳은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죠. 카운터 과장도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도 부당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걸 느끼는 듯했다. 알겠습, 저희도 다시 한번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안 직원 또한 뭔가 민망한 듯 제가 좀 더 신중히 알아보았어야 했는데 하고 사과의 말을 내놓았다. 다들 감사해요. 이제 저는 비행기 타러 가보겠습니다. 손흥민은 곧장 탑승구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고 사람들은 그의 뒤를 따랐다. 마치 이 작은 소동이 승객들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많은 걸 일깨워 준 듯 보였다. 탑승구 근처에서도 승객들은 수군거렸다. 진짜로 손흥민 선수 맞았네. 근데 진짜 매너가 좋다. 저 상황에서 화낼 법도 한데 차분하게 대처하더라. 글쎄, 공항 측이 너무 심했던 거지. 손흥민은 여전히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고쳐 매면서 탑승 게이트를 지났다. 승무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자 그는 예의 바르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어머, 손님, 혹시 네, 그냥 조용히 있어 주세요. 아, 네. 알겠습. 편안한 여행 되세요. 그는 좌석에 착석하기 전에 가방을 조심스럽게 안전한 위치에 두었다. 바로 옆 좌석에 앉게 된 한 학생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저 손흥민 선수 맞죠? 정말 팬이에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근데 지금은 그냥 승객이니까 편하게 대해줘요. 아, 네. 아까 공항에서 일어난 일 다 봤어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멋있었다기보단 당연한 걸 요구했을 뿐이니 자기도 혹시 비슷한 상황 생기면 규정 먼저 확인해 보고 정당한 요구를 하세요. 네, 저도 그럴게요. 그렇게 비행기가 곧 이륙하고 자리에서 조금 쉴 수 있는 순간이 왔다. 손흥민은 창문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직원의 권위에 눌려 순순히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오늘 본 카운터 과장처럼 규정을 악용하거나 적절한 절차 대신 권위적인 태도로 승객을 대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다. 잠시 뒤 기내 방송으로 승무원의 안내가 흘러나왔다. 기내식 서비스가 곧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인지 이제야 마음 놓고 편히 앉아 잠을 청하거나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손님, 음료는 뭘로 드릴까요?
저는 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승무원이 물을 건네며 미소 지었다. 아까 공항에서 조금 시끄러우셨다면서요? 별일 없으셨나요? 네, 별일 아니었어요. 그래도 조금 시끄럽긴 했죠. 저도 그런 경우 종종 봐요. 근데 손님처럼 끝까지 규정을 확인하자고 요구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다들 바쁘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냥 맡기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물건까지 수화물로 보내고 나중에 파손되거나 잃어버려서 속상해하는 분들을 자주 봤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승객들의 권리와 기내 반입 규정, 그리고 항공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으로 이어졌다. 직원분들도 힘드시죠? 승객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일일이 다 친절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해도 어쨌든 서비스업이니까요. 모든 손님을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건 변함없죠. 그러면 여기 승무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방향이랄까, 개선책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일단 승객들도 규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면 좋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주장만 하면 오해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직원들도 바쁠수록 정해진 절차를 꼼꼼히 지키고 손님을 존중해서 응대해야겠죠. 맞아요. 바쁘니까 대충 넘어가자라는 태도가 문제를 키우는 것 같아요. 손흥민은 물을 조금 마시고 나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다. 오늘 제가 공항에서 겪은 일이 혹시 SNS나 뉴스로 올라가서 직원들이나 항공사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도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공론화되어서 많은 사람이 자기 권리를 제대로 알고 항공사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마워요. 사실 저희는 공항 직원, 항공사 직원이라고 다 똑같지 않거든요.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일부가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과잉 대응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변 승객들도 귀를 기울이는 듯 보였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맞아,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결국엔 소비자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쉽지 않지. 셀럽이 이렇게 직접 나서 주면 큰 이슈가 되니까 오히려 시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내식 시간이 끝나고 조명이 잠시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잠을 청하거나 영화나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다. 손흥민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장이 안내방송을 통해 착륙 준비 소식을 전했다. 승객 여러분, 곧 착륙 준비에 들어갑니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비행기가 착륙한 뒤 사람들이 하나둘씩 기내에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뒤편에서부터 스멀스멀 우르르 나가려는 인파가 생기지만 손흥민은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옆에 학생이 대화를 걸었다. 손님, 짐 먼저 꺼내시죠. 다들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저는 조금 기다렸다 갈게요. 사람이 몰릴 땐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아, 역시 여유가 있으시네요. 하하, 그저 배운 거예요. 괜히 싸우거나 밀치면 서로 기분만 상하고 어차피 나가는 시간은 비슷하거든요. 승무원들이 정리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때 갑자기 전방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여러 목소리가 들렸다. 손흥민이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어 나가려는데 공항 관계자로 보이는 몇몇이 출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님, 잠시 괜찮으시면 여기로 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그들이 안내한 곳은 도착장 옆에 가니 미팅 구역 같았다. 보안 담당자, 항공사 매니저 등 서너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머리를 긁적이며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공항 현장 관리 책임을 맡은 김영우 과장입니. 아까 체크인 카운터에서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아,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바로 보고를 받았어요. 직원이 무리하게 규정을 적용했다는 점, 그리고 손님께 신뢰되는 언행이 있었다는 점 모두 사과드립니다. 옆에서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한 관리자도 고개를 숙였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 심력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난감한 듯 웃었다. 괜찮습. 저 역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 혹시 보상이나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보상은 필요 없어요 단지. 앞으로 어떤 승객이든지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요구할 때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 특히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탑승해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는 규정상 허용되는 부분이라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야죠. 내 말씀 명심하겠습. 사실 이번 건이 온라인에 퍼지면 회사에도 타격이 클 텐데 손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다른 분들이 영상을 찍었고 퍼질 수도 있고요. 그건 회사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시면 돼요. 저한테 따로 부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리고 뒤늦게 카운터에서 말다툼을 했던 그 과장이 땀을 흘리며 다가왔다. 선수님, 아니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제가 너무 예민했고 실수를 했습. 바쁜 스케줄에 치여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손흥민은 눈빛이 흔들리는 과장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해해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번 실수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승객들과 소통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 제가 오늘 뼈저리게 배웠습. 죄송합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옆에 있던 보안 담당자도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저도 사과드립니. 사실 저희가 중재를 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항공사 직원 편을 들었네요. 괜찮습. 모든 분께서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던 일반 승객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며 휴대폰 카메라를 껐다.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끝난 거지? 뭐, 좋게 마무리되니 다행이네. 그러게, 앞으로 이런 일이 줄어들면 좋겠다. 손흥민은 미팅 구역에서 한 발 벗어나며 환하게 웃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 저도 이제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어요. 관리자와 과장 그리고 보안 담당자는 일제히 목소리를 모았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 조심히 돌아가세요. 도착장에서 빠져나와 공항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휴, 이제야 한숨 돌리네. 그는 모자를 벗고 깊게 들이마셨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공항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한 무리의 팬들이 몰려왔다. 손흥민 선수, 여기 사인 좀. 안녕하세요 선수님. 아까 공항에서 그 난리 겪으신 거 다 봤어요. 멋있었어요.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그가 급히 손사래를 쳤지만 팬들은 너무 들뜬 표정이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도 혹시 팬들과 함께 사진 한 장만. 주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고 결국 그는 짧게 시간을 내어 함께 사진을 찍어주었다. 촬영을 마치자 한 팬이 물었다. 오늘 일 벌써 온라인에 영상 떠돌던데 괜찮으세요? 인터뷰 요청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 해결되었다면 다행이죠. 그 직원분도 사과하셨고요. 근데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 덕분에 공항이나 항공사의 문제가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저 혼자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이슈가 공론화되면 바뀔 가능성은 생기겠죠. 다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팬들은 네, 맞아요. 응원하겠습니다. 하고 환호했다. 그는 감사 인사를 건네고 가까운 지인의 채 올라탔다. 형, 고생했어. 장난 아니었지? 응, 아주 시끌벅적했어. 다행히 해결은 됐는데 소문이 엄청 빨리 퍼지나 보네. 이미 인터넷에 막 뜨고 있어. 손흥민 공항에서 부당 대우에 맞서다 이런 식으로. 하하, 제목이 약간 자극적이네. 그래도 결국 해결됐으니 뭐. 근데 형, 그런 장면 요즘 사람들 되게 좋아해. 공정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규정을 확인한 뒤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 응, 잘 활용돼서 불합리한 부분 고쳐지면 좋겠지. 차가 공항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로 나섰다. 차창 밖으로 석양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다. 형 조금 피곤해 보여. 자면서 가. 내가 조용히 운전할게. 아니 괜찮아. 그냥 오늘 일 생각 좀 해보려고.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며칠 후 한 공항 이용자 커뮤니티에 손흥민 선수 공항 소동, 그 후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 글에는 항공사 측이 최근 공지한 내용이 캡처되어 있었다. 기내 반입 수화물 규정 준수를 위한 직원 재교육 실시, 고객 권리 보호를 위한 안내 강화 같은 내용이었다. 그리고 만일 규정이 의심될 시 즉석에서 간단히 측정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적혀 있었다. 댓글에는 결국 손흥민이 한 건 했네. 유명인이라 통했고 우리 같은 사람은 또 그냥 넘어가겠지. 같은 엇갈린 반응이 있었지만 대체로 유명인이든 아니든 모든 승객에게 똑같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편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손흥민 선수가 자신만 특별 대우를 요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대우를 요구했다며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사도 많았지만 그는 굳이 인터뷰할 내용은 없다. 현장에서 이미 잘 해결했고 항공사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그게 다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또 얼마 후 한 방송국에서 공항 서비스 개선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손흥민에게 패널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아니니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서 토론하는 게 좋겠다며 정중히 사양했다. 대신 방송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승객들의 정당한 권리와 규정을 설명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공항 기내 반입 논란과 관련해 실제 법적 규정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기내 반입이 허용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일부는 유명인 사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론화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씁쓸해하기도 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야, 공항 손흥민 사태라고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댓글 보니까 의외로 악플도 있더라. 특혜 달라고 했을 거다라느니, 연예인병이라느니,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겠지. 직접 현장에 없었으니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도 당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냥 규정을 제대로 적용해 달라는 거였잖아. 그쪽 직원이 과하게 나온 거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괜찮아. 중요한 건 항공사나 공항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변화하려고 한다는 점이야. 지인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이번 일로 승객들도 배운 게 많을걸. 내 권리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라든지 규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라든지. 맞아, 나도 예전에 한번 기내에 작은 카메라 장비 넣고 탔는데 직원이 이건 안 돼요 라고 해서 이유도 못 묻고 맡겼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규정상 전혀 문제 없던 거더라고. 결국 모르면 당하는 거지. 이제 사람들이 더 공부하고 목소리를 낼 거야. 손흥민은 웃으며 잔을 들어 보였다. 다들 앞으로 억울한 상황 생기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확인하자고. 대신 서로 존중하면서. 지인들은 환하게 웃으며 건배를 했다. 다음 날 항공사 측에서 공식 사과문과 개선 공지를 발표했고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1. 기내 반입 규정. 정확한 안내 의무화. 2. 승객이 현장에서 측정을 요청할 경우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 마련. 3. 직원들의 고객 응대 매뉴얼 재정비 및 교육 강화. 4. 특정 승객에 대한 차별적 대우 금지. 이 발표에 대중은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5. 이렇게 빨리 개선책을 내놓다니 괜찮네. 손흥민 효과인가? 그래도 뭐 좋게 바뀐다면야. 항공사도 배운 거겠지. 실제로 실천하는지 지켜봐야지. 며칠 뒤 공항 근처에서 작은 이벤트가 열렸다. 공항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서비스 개선 간담회였고 손흥민도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공식 스케줄이 겹쳐서 직접 참석은 어렵고 영상 편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는 간단한 영상 편지를 찍어 전달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얼마 전 공항에서 겪은 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사실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 규정은 모두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규정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이번 일로 변화와 개선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니 정말 기쁨니.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길 바라며 저 역시 어디에서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습 감사합니다. 이 영상 편지는 간담회 현장에서 상영되었고 참석자들은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다. 항공사 측 대표자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와 개선 의지를 강조했고 보안 및 안내 시스템을 좀 더 명확히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SNS에는 행사 후기 글이 올라왔다. 손흥민 선수의 영상 편지, 짧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항 측도 정말 변화하려고 하는 듯. 직원들도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친절하게 응대하겠다라고 했다. 기대해보자. 시간이 흐르면서 공항에서는 실제로 수화물 규정 측정 존을 추가 설치했다. 승객들이 원하는 대로 가방 크기와 무게를 직접 체크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또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규정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즉시 문의해 달라는 안내가 보이게 되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나러 공항에 왔다가 그 측정 존에서 가방을 확인했다. 오, 이거 조금 넘어가네. 그러면 수화물로 맡겨야겠다. 이거 넘길 수 있겠지? 규정 이내긴 하네. 확실히 이렇게 직접 측정해보니 좋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카운터 직원이 다가와 말했다. 안녕하세요. 확인은 다 하셨나요? 규정 이내면 문제없이 기내에 들고 가실 수 있으십니다. 네, 직접 체크해보니까 편하네요. 저희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맡겼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고 탑승하게 되네요. 아무쪼록 좋은 여행 되세요. 주변에 있던 승객들도 이거 꽤 쓸만한 제도네. 항공사가 개선하려고 노력했네.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얼마 전 공항에서 있었던 작은 갈등과 그 갈등을 통해 촉발된 커다란 관심이 깔려 있었다. 한편 인터넷 기사들은 아직도 손흥민 공항 사건 후폭풍이라며 보도했지만 대부분 그 결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기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와 공정성, 그리고 승객이 가진 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이란 키워드로 마무리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당시 카운터에서 그를 막았던 과장이 뒤늦게 개인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이다. 저는 지난번 손흥민 선수에게 과잉 대응했던 항공사 직원임니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 당시 업무 스트레스와 과중한 책임감 때문에 승객을 대하는 태도를 잃어버렸습.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저와 저희 회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규정을 떠나 인간적인 존중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 저 역시 서비스 정신을 다시 배우고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 글은 큰 호응을 얻었고 그래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좋다는 반응이 많았다. 물론 이미 늦었다. 유명인이 아니었다면 사과도 안 했을 거다라는 냉소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큰 흐름은 변화와 개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손흥민은 지인의 소개로 항공사 본사에서 열린 작은 세미나에 초청받았다. 원래는 내부 직원 대상 교육이었는데 특별 게스트로 모셔서 간단히 경험담을 들어보고 싶다는 취지였다. 그는 많은 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잠깐 들러 의견을 나누고자 했다. 연단에 선 강사가 손흥민을 소개하며 말했다. 사실 저희가 손님을 이렇게 모시게 될 줄은 몰랐습. 요즘 가장 핫한 공항 이슈를 이끌었던 당사자이시죠. 직원들은 긴장 반, 호기심 반으로 그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사실 저는 항공 관련 전문가가 전혀 아니고 그냥 자주 비행기를 타는 승객일 뿐입니.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직원들은 숨죽여 그의 말을 들었다. 우선 직원분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저도 이해합니. 하지만 저희 승객들은 불편하거나 억울함을 느낄 때 그것을 해소할 창구가 없으면 소리 지르거나 울거나 포기하게 되죠. 그중 어느 것도 건강한 방식은 아닙니다. 한 직원이 살짝 손을 들었다. 저도 현장에서 일하지만 때로는 억지 부리는 승객도 많습.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치다 보니 손님이 뭘 요구하면 먼저 방어적으로 나서게 돼요.
네, 이해합니. 그래서 더더욱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 그리고 그에 대해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이 중요하다고 봐요. 정확히 확인만 해주면 오해나 갈등이 훨씬 줄어들 테니까요. 직원들은 모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 앞으로도 승객과 직원이 상호 존중하며 규정을 잘 지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세미나 후 몇몇 직원이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 저도 현장에서 가끔 감정적으로 대했는데 오늘 계기로 달라져야겠어요. 선수님 말 들으니 왜 규정이 존재하는가부터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 모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지 통제하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손흥민은 환하게 웃었다. 서로 조금만 배려하면 모든 사람이 편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뿌듯한 마음으로 소파에 기대었다. 과거에는 단순히 비행기 타기 전에 수화물 맡기느라 귀찮다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이번 경험으로 그 시스템 전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얻었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SNS와 각종 커뮤니티엔 여전히 손흥민 공항 사건 그 후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었다. 분실 방지를 위한 여행 팁, 수화물 규정 간단 정리, 공항 서비스 개선 현황 같은 정보가 공유되고 사람들은 저마다 여행 경험을 나누는 중이었다. 그는 키보드를 잠시 두드리다 짧은 글을 SNS에 올렸다. 이번 공항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여행 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알게 된 것 같습. 저 역시 다시 한번 규정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공항과 항공사도 변화에 나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 모두가 조금씩 배려하고 배우면서 더 나은 여행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 감사합니다. 잠시 뒤 좋아요와 댓글이 쏟아졌다. 맞아요. 다들 서로 좀 더 친절해지면 좋겠어요. 앞으로 공항 갈 때 작은 가방 무조건 규정 확인하고 당당하게 들고 탈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언젠가 대단한 결과가 나오겠죠. 응원합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지만 그는 간단히 거절했다. 이미 할 말을 충분히 했고 관심이 필요해 인터뷰를 요청한 것도 아니니 말이다. 대신 그는 에이전트를 통해 이미 다 정리된 문제이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구체적인 실천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훈련과 팀 일정에 집중했다. 그러나 주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종종 그 일에 대해 질문을 받곤 했다. 그때 기분은 어땠어요? 솔직히 조금 화났죠. 하지만 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고 결국 규정을 당당하게 확인하자고 주장하는 게 맞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공항 직원들이 손흥민이라고 그냥 봐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 이렇게 오해하면 어쩌나 싶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승객이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전달됐으니 좋습니다. 그는 웃으며 반문했다. 애초에 제가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화제가 되지도 않았을 거고 항공사나 공항도 빨리 개선책을 내놓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복합적인 마음이긴 해요. 유명세 덕분에 상대적으로 빠른 해결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됐잖아요. 결국 좋은 쪽으로 귀결된 거라고 봐야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시즌 중 어느 날 해외 원정 경기를 위해 다시 비행기에 오를 때 그는 자연스럽게 가방 사이즈를 체크한 뒤 탑승 수속을 밟았다. 그런데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밝은 미소로 규정에 딱 맞으시네요. 혹시 다른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자 직원은 편안한 여행 되세요. 라는 인사를 건넸다. 별로 특별한 순간이 아니었지만 그는 묘하게 기분이 좋았다. 간단한 확인 절차와 환한 인사 한마디로 누군가의 불편이 해소되고 불쾌한 충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체감했기 때문이다. 훗날 이 작은 사건은 손흥민의 시민의식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었다. 단순히 축구 실력만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서 한 승객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며
동시에 항공사 직원들도 존중해주는 태도가 좋았다며 많은 이들이 칭찬했다. 그리고 공항이나 항공사 측에서도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승객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됐다. 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주 언급했다. 내부 매뉴얼도 한층 세련되었고 고객 응대 태도 역시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인터뷰 요청이 아닌 팬들과의 팬미팅 자리에서 이번 일을 간단히 언급하며 웃었다. 저는 그냥 나도 승객이다 라는 생각으로 규정에 따라 내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 아닐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꼭 확인하고 요구하세. 물론 상대방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예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죠. 서로가 존중받는 게 제가 바라는 바예요. 그러자 한 팬이 자리에서 크게 외쳤다.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그 점을 잊지 맙시다. 세상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고 손흥민은 밝은 미소로 답했다. 네,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실천이 쌓여서 더 좋은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작은 갈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권리와 존중, 그리고 변화의 가치를 일깨운 사건으로 자리매김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다음에 또 이런 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규정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내세. 제가 축구 선수로서 골을 넣는 것도 기쁘지만 이렇게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가 생기는 것도 정말 보람찹니. 우리 모두 함께 배워가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쏟아졌고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부족하지만 배우면서 계속 나아가겠습. 축구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여러분도 어디서든지 스스로를 지키되 동시에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팬미팅이 끝나고 수많은 팬들은 SNS에 손흥민 진짜 멋진 사람이다 라는 글을 올리며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도 많은 걸 배웠다고 전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가진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아직도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규정이 어긋난 상황에서 승객과 직원 간 충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예전보다 많은 사람이 그 문제가 정말 규정 위반인지 혹은 잘못된 권위 행사는 아닌지를 한 번쯤 의심해보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이는 비단 공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병원, 은행, 관공서, 어떤 장소에서든 부당하거나 의문이 생길 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줄 알았다가 아닌 정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들어보고 규정을 확인하겠다는 움직임이 조금씩 늘어났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불편과 억울함을 조금씩 덜어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의지를 키워나갔다. 자,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어느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자는 밝게 웃으며 마무리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손흥민 선수처럼 당당히 물어보세. 정말 규정에 어긋나나요? 라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면서 대화해보세.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작은 충돌에서 시작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용기와 힌트를 줬으면 합니다. 그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던 수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았다. 좋은 교훈이네요. 다음에도 꼭 챙겨볼게요. 규정과 권리, 그리고 존중 기억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날 즈음 진행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다들 내일 또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잖아요? 혹시 모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해 두시고 알람 설정도 하시면 좋겠습. 그리고 오늘 이야기 주변 분들과도 많이 나눠주세. 생각보다 이런 일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처럼 작은 갈등이 커다란 배움과 변화를 낳는 순간은 때때로 우리 곁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씨앗은 언제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